컴퓨터에 나쁜 해커가 침입했어.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컴퓨터에 나쁜 해커가 침입했다 했어. 제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어, 이 책엔 여러 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차례가 무엇이냐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8쪽부터 나오는 스마트폰도 컴퓨터인가? 이 챕터 차례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당연히 컴퓨터랑 스마트폰이랑 다른 기기, 그리고 완전 쓰는 용도부터 우리 실생활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른 기계로 분류되는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이게 전부 다 다른 별개의 기기가 아니라 다 똑같은 컴퓨터라는 사실이 이 챕터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신기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배송우님 해주세요. 저는 150쪽에 나오는 양자 컴퓨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쓰는 컴퓨터도 충분히 빠른데 이제 이런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뭐 슈퍼컴퓨터도 문제가 아니고 완전 엄청 빠른 그런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게 진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누나, 네? 저는 챕터 4, 컴퓨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에도 컴퓨터 보안에 대해 좀 궁금해하기도 했고 관심이 있었고 또 블랙 해커가 무엇이고 화이트 해커가 무엇인지 여기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이 책 전반에서 이렇게 컴퓨터의 발달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뭐 인터넷은 어떻게 뭐 사용하게 되었고, 뭐 와이파이는 어떻게 사용되었고, 현재 뭐 사물 인터넷까지 아주 이렇게 컴퓨터의 어떤 그 진화의 과정들을 잘 알 수 있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인물 아니면은 뭐 컴퓨터에 있는 새로 뭐 부품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뭐 아니면은 여기 컴퓨터 관련된 뭐 해커, 화이트해커, 블랙해커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에 대한 물건이나 직업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처음 알게 됐고 신기했던 것이 무엇이냐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 HDMI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컴퓨터를 하면서 옆에 설정에서 HDMI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여기 보니까 텔레비전 등의 모니터에 연결된 이런 접속부 뭐 이런 거를 HDMI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새로 알게 되어가지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 해주세요. 저도 이제 HDMI가 제일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컴퓨터는 아니고 TV 같은 거 뒤에 꽂혀있는 HDMI 선을 보면은 이거 뭐지? USB 같은 건가? 뭐 생각만 했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해커라고 하면은 사람들 정보를 해킹하는 나쁜 이미지로만 알았는데 여기서 화이트 해커라고 좋은 일을 하는 해커도 있다고 해서 화이트 해커를 여기서 새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저는 그 파이썬을 요즘 뭐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로 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 책에 따르면 어쨌든 뭐 기계어가 사람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기계어를 뭐 번역하면서 시행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뭐 또 파이썬 같은 텍스트 언어와 달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컴퓨터가 어쨌든 우리들이 쓰는 언어와 컴퓨터가 알아듣기 위한 언어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설명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어,
여기 28쪽 보면은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가 여기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냐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 28쪽 보고서 당연히 컴퓨터의 시초가 1900년대였나? 그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여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컴퓨터의 시초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컴퓨터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기원전 100년부터 컴퓨터로 아날로그의 컴퓨터의 시초가 기원전 100년까지 완전 몇천 년 전에 또 컴퓨터의 시초가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배성우님 해주세요. 저도 이제 그 전에 기원 전에도 진짜 컴퓨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먼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있었다는 게 가장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책 읽기 전에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딱히 없었고 책을 읽고 나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컴퓨터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컸었는데 컴퓨터가 점점 작아지는 컴퓨터여가지고 컴퓨터가 작아지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그 트랜지스터를 잔뜩 모아서 작은 IC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어떻게 반도체 발달의 어떤 그런 역사들 그리고 또 이제 끝에 무어의 법칙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점점 컴퓨터가 작아졌다는 그 부분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원이. 네, 제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에 나온 내용 중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까? 저는 그 여기 46쪽에 나오는 십진법, 이진법을 전에 학습지에서 배웠었습니다. 지윤 씨 해주세요. 네. 저 방금 말한 것처럼 28쪽에 1940년, 45년? 그러니까 여기서 컴퓨터의 원조가 1940년대 이쯤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승우 씨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쪽이지? 138쪽에 나오는 슈퍼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전에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또 잠시 동안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그걸로 이제 계산을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여기 나오는 내용들 뭐 대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내용들 또는 이렇게 손쉽게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 책은 어쨌든 제가 대강 알고 있었던 내용들 좀 더 정확하게 손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 143쪽에 보면은 이케아에서는 AR로 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AR로 보여줄 수 있는 앱이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가구를 살 때 이런 이케아의 AR을 한번 써보실 건가요? 저라면 써볼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자취하게 된다면 이러한 실수를 저는 할 것 같기 때문에 AR로 미리 이 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 것 같습니다. 지윤 씨 해주세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굳이 그냥 눈으로 보고 때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귀찮게 그런 거 앱 깔고 뭐 이런 귀찮은 작업하면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건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가구를 사가지고 그냥 거기 끼워 맞추는 것도 재미가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굳이 그렇게 AL로까지 맞춰보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 해주세요.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구를 뭐 옮겨가지고 해보기도 힘들고 또 가구가 막상 이렇게 샀을 때 자기 머릿속 생각했던 부분과 실제 달랐을 때 반품이나 이런 거 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인데
이 AI를 통해서 손쉽게 가구들을 이렇게 배치해보고 어울리나, 그다음에 크기는 맞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훈이. 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8쪽에 나오는 컴퓨터의 정의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때까지 컴퓨터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커다란 본체가 있는 것이 컴퓨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해주세요. 네, 뭐 저도 컴퓨터라는 게 뭐 대충은 알고 많이 써봤으니까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정의 뭐 이런 거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컴퓨터는 컴퓨터지, 그 스마트폰도 컴퓨터라 주장한다는 것은 이 책을 통해, 이 책을 통해 처음 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뭐 컴퓨터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잘 뭐 몰랐었는데, 뭐 이 책이 어쨌든 컴퓨터가 계산과 기억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스마트폰도 컴퓨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나오는 3D 프린터로 무언가를 만든다면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유튜브에서 본 담배꽁초 수거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배꽁초를 주워다가 시청 등의 공공기관을 가져가면 무게에 따라 돈을 보상해주면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용돈 말고 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해주세요. 잠깐만, 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에 실제로 3D 프린터기가 있는데, 뭐 제가 만들었던 거를 뭐 말을 좀 해서 제가 쓰레기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옛날에 포켓몬 카드나 뭐 이런 거를 모았을 때 제가 계속 굴러다니고 하는 게 보기가 찝찝하고 정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딱 들어갈 수 있는 통을 3D 프린트기 좀 작은 거 저희 집에 있는 걸로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전화해주세요. 라면 의자를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들어 볼 그, 집에 좀 필요하고 그런 걸 만들면 또 좋겠고, 의자가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의자가 몇 개 부족해서 저희 집은 전이라면 의자를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뭐 그 앵글로 짜여 있는 책장이 있는데 책장이 좀 이렇게 부족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3D 프린터로 집에 있는 책들을 잘 수납할 수 있는 책장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저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 컴퓨터에 나쁜 해커가 침입했어라고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해커 이야기보다는 컴퓨터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제 크고 나쁜 해커가 침입했어라는 부분들은 파트 4에서 컴퓨터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한 부분을 이제 좀 아마 제목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나쁜 해커가 침입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컴퓨터 자체에 대한 역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컴퓨터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손쉽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어. 아니, 그냥 컴퓨터 전원 버튼 눌렀다 켰다 하고 그냥 쓸 줄 알면 되지. 그게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라는 점에서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용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그거를 편하게 쓰면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제대로 알아야 더 잘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한 부분 있고 또는 앞으로 승훈이나 지훈이나 준원이가 진로와 관련되어서 그 컴퓨터 관련된 어떤 그런 진로를 뭐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유는 여러분이 꼭 컴퓨터 관련된 분야를 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뭐 의사 선생님이 되건 뭐 변호사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컴퓨터와 함께하는 그런 작업들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른바 사물 인터넷 마지막에 나오지 그 뭐라고 나와 마지막에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계 뭐 진화하는 컴퓨터 해가지고 아 그 아까 뭐 3D 프린터 얘기도 했었는데 그 3D 프린터 이야기도 사실은 프린터 그 자체가 옛날에 그냥 출력의 어떤 그런 역할만 했다라면 어떤 그 뭐 가구를 만든다던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용품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것과 다 이렇게 연결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구 회사에 다니더라도 아니면 아까 뭐 플라스틱 제조회사에 다니더라도 심지어는 뭐 약을 만드는 회사 요즘에는 또 음식도 3D 프린터로 만든다는 얘기 들어봤어? 아, 네. 음식 만드는 프린터 있다는 거 들어봤어?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요리사가 된다 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컴퓨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지. 또 요즘에 컴퓨터 관련해서 제일 핫한 게 뭐야? 요즘에 제일 핫한 게 게임? 게임? 게임이야 뭐 옛날부터도 핫했고 요즘에 작년 올해 들어서 올해 특히 올해 들어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새롭게 등장한 게 컴퓨터 분야의 최첨단이 뭐야? 챗GPT? 챗 GPT가 지금 최첨단이라는 거야. 챗 GPT가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그냥 우리가 뭐 그 검색을 대신해 준다. 이런 거였어. 근데 요즘에 챗 GPT는 검색을 대신해 준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챗 GPT를 활용해 가지고 뭐챗 GPT가 그림도 그려주고 챗 GPT가 뭐야 프로그램도 짜주고 그래서 챗 GPT로 인해서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변화한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챗 GPT를 각자의 영역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챗 GPT를 어떻게 이용할까? 뭐 의사 선생님들은 챗 GPT를 어떻게 이용할까? 그래서 각자의 부분으로 그챗 GPT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챗GPT만 알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챗GPT를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근원, 그 역사부터 이렇게 제대로 잘 알을 때 전체적인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이 책이 사실은 뭐 아주 뭐 이게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론서라고 그러는데 대략적인 어떤 그런 윤곽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8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컴퓨터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 개인이 사용하는 수용 컴퓨터. 그럼 PC. PC가 아, 컴퓨터의 대표적인 예로서 PC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컴퓨터의 정의를 여기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예술과 기억을 할 수 있는 계산하고 기억하는 것, 계산과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초기에는 계산기를 만들었었는데 그 계산기만으로는 이제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컴퓨터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계산에다가 이제 뭐가 붙어야 된다는 거야? 어? 기억까지 붙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하는 곳은 컴퓨터 안에서 보면 뭐 메모리. 계산하는 거. 네? 네? 어? CPU. CPU 해갖고 우리가 중앙 연산 장치, 중앙 처리 장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CPU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기억하는 곳은 뭐? 메모리. 메모리. 그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를 이제 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 뭐라고 그러지? 램이라고 그러나? 그 단기 기억이 있는 것이 있고 장기적인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이 또 이제 그 메모리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 말고 또 뭐 있대?
입력, 입력하는 곳하고 출력하는. 출력하는 곳. 그래서 입력 장치, 출력 장치까지 합해서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컴퓨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입력의 방식은 주로 뭐 터치. 터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컴퓨터도 요즘에는 뭐 이렇게 터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컴퓨터는 보통은 뭘 사용해? 키보드. 키보드, 자판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장치 키보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본체, 우리가 보통 본체라고 말하는 CPU와 메모리가 있는 본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따로 있고, 모니터. 출력 장치, 모니터가 보통 따로 있어. 컴퓨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인용 컴퓨터는. 근데 스마트폰은 붙어 있어요. 그게 요 하나 안에 다 있는 거지. 입력하고 그다음에 CPU, 메모리, 그다음에 출력하는 장치까지 요거 하나 안에 다 있다는 점들. 그 점이 이제 스마트폰과 PC의 차이이지만 하지만 한꺼번에 있냐 따로 있느냐. 그다음에 사이즈, 크냐 작냐의 어떤 그런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 그 아래에서의 원리, 계산하고 기억한다는 것, 입력하고 출력한다는 것, 그 부분에서는 똑같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이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컴퓨터. 변기, 온수 응? 조절기,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뭐 인덕션,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다 이런 것들이 컴퓨터라고 이 책을 정의하고 있어. 왜? 왜 기계 이것들이 컴퓨터라고 내부에 정의하고 있는 거야? 기계 내부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작은 컴퓨터가 컴퓨터.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 일종의 컴퓨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하고는 사실 이렇게 정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쪽에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밑에 박스에 디지털. 어? 디지털. 디지털과 아, 아날로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혼자 공부하니? 준원이, 승원이 있는 거 맞아? 네. 자, 그래서 자, 준원이 디지털이 뭐래? 어, 공기를 목소리는 응? 어, 목소리를 녹음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디지털이 뭔지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 구체적인 뭘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무슨 사례를 들었어? 뭘 녹, 예를 들었어, 지금? 녹음, 뭐라고? 녹음이요. CD요. 녹음 소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디지털이 뭔지 아날로그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CD에 저장된 거에 된 게 CD에 저장된 데이터가 뭐라는 거야? 디지털 신호라, 디지털 신호. 반면에 아날로그는 수근이 뭐야? 아날로그는 디지털의 반대? 어? 그래서 아니 여기서 얘에서 아날로그는 뭐냐고. 우리가 내는 목소리 공기를 떨게 하면 그것이 진정하는 그렇지. 지금 파동이 어 되어서 그게 전달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건 디지털일까 아날로그일까? 디지털이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디지털이야. 왜?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나오는 거. 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승훈이가 옆에 형이 있다, 형하고 둘이 대화한다면 그거는 아날로그. 그건 아날로그. 아날로그예요. 그럼 뭔 차이냐? 아날로그는 우리의 그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온 게 공기를 통해서 그 소리가 전달되고 그다음에 청각기관,
귀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아날로그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은 뭘 통해서? 기기를 통해서 그것들이 녹음되고 기기를 통해서 재생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어쨌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보고 있어? 아날로그는 소리가 매끄럽, 매끄럽다라고 돼 있어. 디지털은 그에 비해서 각져, 어떻게 돼 있대? 어? 각져 있어요. 각이 져 있다. 요게 이제 각져 있다. 요게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소리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 정교해질수록 아날로그를 이렇게 구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매끈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예쓰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서 컴퓨터와 밥을 지을 수 있을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프로그래밍을 알아야 돼. 프로그래밍이 뭐라는 거야? 프로그래밍. 그러면 어? 컴퓨터에 명령하는 거. 컴퓨터에 명령하는 거. 컴퓨터로 하여금 명령을 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밥 지어! 이러면 컴퓨터가 밥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 아니라는 거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순서가 뭐라는 거야?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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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고 그 알고리즘을 짜는 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명령에 따라서 알고리즘 순서를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물의 온도를 뭐 한다? 높인. 높인다. 뭐 처음에는 중간불을 하고 중간은 센 불을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지 않아야 되고 밥이 맛있게 완성되면 알림 멜로디 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불을 조절하는 거 이거는 아날로그 방식의 왼쪽은. 근데 비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뭐야?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요 상태를 다 명령해 주는 그 부분에 따라서 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14쪽에 컴퓨터와 인간의 차이. 어, 컴퓨터는 언제나 똑같. 똑같은 순서로 맛있는 밥을 확실하게 지어주셔가지고 즉 오차가 없다는 거야. 늘 그 똑같은 상태,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반면 사람은 그때 뭐 하다는 거야? 잊어버리기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뭐 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만 보면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컴퓨터에. 컴퓨터가 더 좋은 것 같아. 컴퓨터에 맡겨두면 그냥 그대로 하니까. 근데 단 문제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돌발 상황에서도 그거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뭐해? 정해진 대로 막. 똑같이. 반면에 사람들은 뭐가 상황이 바뀐 걸 알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거지. 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임기응변에 능하냐,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없냐. 그게 지금 현재 누가 더 뛰어난 거야? 인간. 응? 인간, 인간이 더 뛰어난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사람의 근데 컴퓨터가 이제 근데 임기응변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대처 능력이잖아. 네. 근데 컴퓨터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몇 가지 상황만 딱 정해준 거야.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 그럼 그걸 열심히 잘해. 근데 만약에 D의 경우가 발생했다. 그럼 이 컴퓨터가 이제 이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은 D의 경우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이 더 낫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AI가 A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뿐만 아니라 뭐해? 이경.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대처를 다 해. 그런 경우에 그것들이 그렇게 되려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고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해서 과거에는 그걸 못했었어. 컴퓨터 그 능력이 안 따라가 주니까. 근데 지금은 컴퓨터의 그런 처리 능력이라든가 저장 능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컴퓨터가 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뭐야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마저도 이제 뭐해? 경우의 수에 둬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 못지않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니? 네, 지금도 지훈이나 승훈이나 준원이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 네, 그런데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미리 너희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미리 대답할 걸 정해놨는데 그 대답할 거 외에 너희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면 컴퓨터가 답답한 거지. 그 정해진 질문 아니면 다른 거 대답을 못 하니까. 반면에 수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하든 대답을 하잖아. 그러니까 수능이 더 낫다고 하는데 근데 어차피 지훈이나 승훈이나 준원이가 하는 질문이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를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컴퓨터 AI한테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를 뭐 해놓는 거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훈이나 승훈이나 준원이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부분들이 이제 AI가 더 이제 뭐야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 더 발달해가지고 인간을 결국 이렇게 비슷해지는 또 인간을 능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쪽 보겠습니다. 혹시 컴퓨터나 노트북 뜯어본 적 있니? 네,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 안에 내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막 기계 만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이제 뜯어보는 그런 부분들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컴퓨터를 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하드웨어적인 측면, 뜯어봐서 기계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잘 아는 것도 필요하고 나는 기계적인 측면보다는 나는 이 작동 원리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난 더 관심이 있다. 그걸 더 흥미롭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했었어.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해지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뜯어보면 메인보드에 우리가 보통 기판이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제 기판 그 자체를 메인보드라고 그러고 위에 CPU나 메모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슬롯이라고 되어 있어 그것들이 꽂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안에 보면 쿨링팬이 뭔지 알아 혹시? 쿨링팬 노트북 내부에 쿨링팬 있는 거 보여? 네, 쿨링팬이 뭐야? 냉각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 냉각시켜주는 쿨링팬이 필요해? 너무 뜨거우면 과열돼서 이제 멈출 수 이게 있으니까. 이제 연산 처리 작업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 열이. 근데 그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과열돼서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 쿨링팬이 적절하게 작동을 해야지만이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오작동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하드디스크 부분들, 광디스크 드라이브, 뭐 메모리, CPU, 뭐 디스플레이, 스피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뭐 다 알 테고. 자, 18쪽에 뭐가 나와? CPU. CPU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 CPU가 이제 우리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부분 해가지고 커다랗게 프로세서는 다시 뭘로 이루어진대? 뭐와 뭘로 이루어진대? 제어 장치로 연산 제어 장치. 장치. 모든 장치의 명령을 움직여서 조종하는 제어 장치하고 또 하나는 연산 장치. 계산하는 연산 장치에서 결국은 이 CPU가 가장 핵심이에요. 요 CPU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의 성능이 더 얼마나 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요 CPU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이 CPU를 설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역량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 CPU를 만드는 그 회사가 사실은 가장 이렇게 고부가 가치, 가장 높은 어떤 그런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요 CPU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9쪽에 자, CPU의 성능, 명령을 처리하는 속도를 뭐라고 그러는데? 클록 주파수, 클록 주파수라고 하고 단위는 헤르츠, 헤르츠라는 그런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CPU에서 컴퓨터의 각 부분이 알맞은 속도로 때맞춰서 움직이도록 같은 간격의 신호를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빠를수록 컴퓨터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3.2 기가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얼마나 빠르게 1초 동안에 신호가 몇 번이나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제 컴퓨터 성능이 할 때 이게 뭐 3.2다 뭐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컴퓨터가 성능이 더 뛰어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지. 1Hz는 1Hz하고 2Hz라고 보여? 네. 1Hz는 쉽게 말하면 박수를 한 번 치는 데 비해서 2Hz는 그 한 번 칠 번. 동안에 몇 번 친다는 거야? 두 번째, 두 번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초 넘겨서 여기는 이제 그 CPU 말고 이제 뭐가 나왔어? 메모리, 메모리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장치라는 부분에서 다시 것들이 커다랗게 두 가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주 기억 장치 뭐? RAM, 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램이 얼마냐 해서 요 램도 상당히 또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할 때 교과서나 참고서, 공책, 필기도구 등을 책상에 올려놓고 참고서를 보면서 공책에 필기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 램은 컴퓨터가 작업에 필요한 것을 일시적으로 기억해서 CPU가 계산하거나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램, 주기억 장치라고 그래. 그런데 이걸 뭐 하면 컴퓨터 전원을 끄면 그 램에 있던 것들을 뭐 한다는 거야? 네요. 데이터가 지워져 버린다는 거야.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주기억 장치인 어떤 이런 램은 일시적인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저장을 해놔야 돼. 그럼 그건 어디다가 주기억 장치에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것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드디스크나 그 뒤에 뒷장에 나와. 22쪽에. 하드디스크나 SD카드나 USB나 DVD-롬이나 요즘에 DVD-롬 같은 게 거의 안 쓰는데 이런 곳에다가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저장을 해놓게 되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요 램은 주기억 장치 램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있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창고야, 창고. 요 그 뭐야, 보조기억 장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게를 하는데 여기다 물건을 다 전시를 해놓으면 좋긴 하는데, 그러려면 가게가 엄청 커야 되잖아. 이해가? 네. 모든 상품을 다 진열해 놓으려면 엄청 커야 되잖아. 근데 그 손님들 오는 그 가게가 엄청 크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하면 꼭 필요한 거, 잘 팔리는 것만 전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리고 그 재고 같은 거는 이 다른 창고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갖다 쌓아놓는 거야. 어? 그러다가 여기 그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다시 모여오면 돼. 꺼내오면 되는 거지. 이해가?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아예 이 가게 자체를 없애버리면 좋지 않냐? 그럼 돈 안 들지 않냐?
근데 매번마다 여기 창구를 뒤져서 꺼내오는 건 시간이 너무 뭐 하다는 거야?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램이라는 부분에서 주기억 장치라는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해. 그런데 그 보조 기억 장치가 더 크고 더 안정적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기억할 것들은 거기에다 이제 집어넣는 것들. 그래서 램에 있던 거는 전원을 끄면은 사라져. 근데 어디에 있는 거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것들은 전원을 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 뭐 디지털에 각이져 있다, 아날로그 매끄럽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그냥 꺼버리면 이걸 다시 복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이제 뭐 해두면 파일 해가지고 여기 뭐 저장하기 이걸 여기 눌러 놓으면 그럼 이 것들이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찾아 불러내기 해가지고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램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크기라고 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진수 쓰는 거하고 조금 달라. 그래서 어, 우리는 보통 1kg면 100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0이 아니라 얼마? 1kb는 1기가바이트. 1kb는 몇 비트? 기가바이트. 어? 1kb는 몇 비트냐고. 21조. 일비 얘들아 메모리 단위, 데이터 단위. 1kb는 몇 비트냐고. 1024비트. 1024야. 아, 1024 바이트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단위는 숫자를 얼마를 기억해야 된다고? 1024를 기억해. 1024. 그리고 다시 1메가바이트는 얼마? 1024킬로바이트. 1024 킬로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단위가 뭐가 아니라 1000이 아니라 뭐라고? 1024. 1024라는 거야. 1024. 요거가 왜 1024냐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게 이진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진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2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1kb는 장문.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 뭐 글 쓰는 정도. 근데 1메가바이트는 책 한 권. 1메가바이트는. 그다음에 1기가바이트는 그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전부. 그다음에 1테라바이트는 도서관에 있는 책 전부라고 할 만큼 요 작은 그 뭐야 이 반도체 안에 칩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아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3쪽에 여러 가지 입력 장치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이제 키보드 나왔고 또 뭐 나왔어? 마우스. 마우스, 그다음에 터치패드. 터치패드, 또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또 스캔. 스캐너, 또 마이크. 마이크에서 디지털 카메라하고 스캐너는 주로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마이크는 소리를 해주고 터치패드는 말 그대로 뭘 통해서 손을 통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마우스는 커서를 이동시켜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클릭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력 장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4쪽에는 반대로 출력 장치 얘기했습니다. 뭐 출력 장치는 뭐가 있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 보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지. 그 다음에 프린터.
프린터를 통해서 우리가 종이에 인쇄를 통해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스피커. 스피커에서 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들. 이것도 이제 밖으로 내주는 출력 장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5쪽에 아까 우리 지훈이가 HDMI라고 얘기했었는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터페이스는 쉽게 말해서 뭐래? 인터페이스는 USB는 HDMI 같은 접속부. 접점. 그러니까 각각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연결해 주는 그 장치 그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런다?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다른 장치를 케이블로 연결할 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USB나 HDMI와 같은 접속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언제 너희들 블루투스 사용하지 않아? 응. 블루투스는 뭘 무선 보고 통신 블루투스라고 그러는데? 규격. 어? 무선 통신 규격. 무선 통신 규격. 우리가 이런 USB나 HDMI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데 비해서 직접 연결하지 않냐고 무선으로 연결할 때 그 기본적인 그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 규격을 정한 것들을 우리가 블루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보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사용자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가 그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것 이걸 보고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어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자 26조 조금 더 내용이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자 CPU나 메모리 같은 장치는 결국은 뭘로 이루어져 있대? 트랜지스터로 트랜지스터로 작은 이루어져 있다는 거. 트랜지스터의 재료는 실리콘. 실리콘. 이요. 실리콘이 이게 반도체의 일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우리가 이 컴퓨터나 이런 IT 산업의 쌀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반도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대? 전기가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그런. 그렇지. 전기가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그래서 우리가 도체와 반도체와 부도체가 있어. 도체는 뭘 보고 도체라고 그래? 전기가 통하는 물질. 전기가 늘 통하는 게 도체야. 부도체는 부도체는 전기가 안 안 통하는. 통하는 거야.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의 그 사이가 반도체인데 경우에 따라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전기가 뭐 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한 것들이 그게 뭐다? 이 스위치가 흐르지 않. 트랜지스터. 응. 이 트랜지스터를 뭐 하는 게 뭐? IC 칩. IC 칩, 직접 해요 칩. 그래서 IC가 모여서 컴퓨터 여러 가지 부품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트랜지스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 속에 트랜지스터 전기가 흐르면 스위치가 온되고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스위치가 뭐 되는 거야? 오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온 오프 때문에 전기가 흐르면 온, 예를 들면 0, 오프는 뭐? 1. 그래서 이거는 0과 1밖에 이진수를 사용한다고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반도체 아까 이 트랜지스터가 켰다 꺼졌다 요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 0과 1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 트랜지스터가 한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0과 이것들이 어떤 트랜지스터는 전기가 흐르게 하고 어떤 거는 안 흐르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컴퓨터의 어떤 그런 원리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쪽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나오지.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승훈이. 일정 크기 트랜지스터. 이상의. 일정 크기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흘러서 스위치 온이 되는 반도체의 전압 높은 작은 것은 10나노미터, 즉 1억분의 11미터밖에 안 되는 것도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것에서 스위치의 온오프가 반복된다. 이 스위치 온오프가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이 트랜지스터가 모인 게 뭐다? IC 칩. 너네들 IC 칩은 컴퓨터 이렇게 열어보면 요런 거 그 컴퓨터 뜯어봤으면 이 IC 칩은 봤을 텐데. 보지 않았어, IC 칩? 저 아빠 뜯는 거 옆에서 봤어요. 요 IC 칩. 요 안에 트랜지스터가 수십억, 수천 개가 모여있고, 이 IC 칩에 얼마나 그 집적도라고 그러는데, 그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많이 조밀하게 심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반도체의 그 능력이라는 거지. 그 반도체 설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 집적도를 얼마나 높일 거냐. 요게 이제 그 삼성이 갖고 있는 뛰어난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IC 칩이 이제 그 보드에 장착되어 있어서 또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8쪽. 그래서 처음에 애니악이라는 그 기계 보여? 1946년에 아, 이 애니악이라는 기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컸었다는 거야. 그리고 1초 동안에 5천회 정도, 하지만 1초 동안에 5천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초 동안에 5천 번이나 계산할 수 있는 게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가능해? 컴퓨터가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미사일 탄도의 계산을 하는데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컴퓨터를 진행이 되었고, 그때는 이런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게 아니라 뭘 사용했대? 1942년 타이머소프. 진공관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이제 1904년에 플레밍이 진공관 전자스위치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공관이 사이즈가 큰 거야. 그래서 그때는 컴퓨터가 아주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악 같은 경우는 진공관을 몇 개 사용했대? 1946년에. 애니악 컴퓨터. 18,000개? 진공관을 약 18,000개를 사용했대. 그래갖고 25m 수영장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거대한 컴퓨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수영장이 그 25m, 50m인가? 보통 수영장 저기가 길이가 25m지? 50m가 반. 수영장이 보통 50m인가? 그 저기가 길이가? 그 왔다 갔다 해야지 응. 100m인가? 응. 그럼 그 수영장의 절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사이즈 정도의 컴퓨터였었는데, 이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들 집에 쓰는 컴퓨터보다도 훨씬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필요했던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트랜지스터가 등장한 건 몇 년? 1947년. 1947년.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러다가 이제 넘겨서 30쪽에 1950년에 그 트랜지스터를 등장해가지고 이제 뭐가 등장한 거야? 그 다음에 1958년에 IC 칩. IC 직접 회로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제 확실하게 작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드는 거고, 1971년에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장해가지고 바로 MS-DOS 뭐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런 부분들이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있었던 일은 최초의 인터넷 연결.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거 월드와이드 웹 WWW 하는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이 확산되기 계기 된 게 몇 년? 1990년. 1990년. 요때가 쌤이 대학생 때. 그러니까 쌤이 그때 컴퓨터를 처음 보면서 이 자판 연습하면서 그 자판을 잘 치면 대학생이었는데 그걸 갖고 학점을 줬어. 대학생이 그걸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준원이, 승훈이, 지훈이는 선생님 대학생 때보다 너네가 컴퓨터를 더 훨씬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승훈이, 준원이, 지훈이 실력으로 그 선생님이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면 너네는 컴퓨터 천재야. 이해가 가?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의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뒤에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뭐 알 거니까 하면 되고, 넘겨서 34쪽.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인터넷 덕분에 이것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에 하나뿐이고 전 세계 온갖 컴퓨터를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는데 이 그물망처럼 연결했다는 게 중요해. 왜 그물망처럼 연결했다는 게 중요하냐? 만약에 인터넷을 그냥 이렇게 연결됐다라면 만약에 이렇게 연결됐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게 하나가 끊겨버려. 그럼 어떻게 돼? 어? 못해요. 다 연결이 안 돼. 다 끊겨버리잖아. 근데 인터넷은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끊기면 이게 끊겨도 상관이 없어. 왜? 이렇게 딴 데서 연결할 수 있으니. 이렇게 가던 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와도 되잖아.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 어느 한 부분이 끊겨도 어느 한 부분이 문제일 수도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안정적인 것들이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얘기가 지금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통신할 수 없어.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으면. 근데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하나가 고장 났다 하더라도 우회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것들, 연결될 수 있다는 것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TCP-IP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그 뭐지? 그 집에 그 컴퓨터 그 공유기라고 그러나? 그 여러분들 집에 어쨌든 컴퓨터 들어올 때 거기 그런 게 써 있어. TCP, IP 뭐 이런 게 써 있어. 그리고 그 숫자가 뭐 IP 주소니 뭐니 해갖고 그 숫자가 이렇게 써 있거든. 그래서 이 TCP, IP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7쪽 보겠습니다. TCP와 IP는 뭐래? 쉽게 말하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지훈이. 쉽게 말하면 TCP와 IP의 핵심은 통신할 때 두 가지 약속을 의미해. 주고받고 싶은 데이터를 정해진 형태의 소포에 담아서 주소를 적고 제대로 전달될 때까지 몇 번이고 보낸다는 규칙이지. 아, 그게 첫 번째가 이제 TCP. 주고받고 싶은 데이터를 정해진 형태의 소포, 패킷에 담아서 그다음에 IP는 뭐라고? 아, 주소. 주소. 그래서 그게 전달될 때까지 몇 번이고 보낸다는 규칙. 요 TCP IP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브라우저라고 해서 그것들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처음에는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집에 브라우저 뭐 써? 몰라요. 브라우저. 브라우저가 많은데. 이게 브라우저? 선생님은 크롬, 아, 주로 크롬 저도 쓰고, 구글의 크롬 크롬. 쓰고, 그래. 어? 저희도 크롬 써요. 그래도 그거 크롬 써? 그 네. 다음에 뭐 네이버에서도 무슨 뭐 웨일? 네이버에서도 브라우저 있는 거 알아? 네. 아닌가? 네이버에서 만드는 브라우저도 웨일인가 뭐 하는 그런 브라우저도 있고, 그 여전히 그 뭐야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도 MS에서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요즘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구글의 크롬을 아마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서나 그림, 사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브라우저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8쪽에 요즘에는 뭐? LOT.
뭐라는 거야? 사물 사물 인터넷. 인터넷, 사물 인터넷. 그래서 자동으로 창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고, 또 집에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이미 보일러를 뭐해? 작동시킬 수 있고, 뭐 그 전등이 켜졌다 꺼졌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이런 전등에도 뭐 창문에도 뭐 문에도 다 뭐가 컴퓨터 시스템이 되고 그런 컴퓨터들이 연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동안은 전기 켜는 건 따로 스위치를 켰다 껐다. 창문 여는 건 우리가 직접 가서 창문을 열고 문을 여닫고 뭐 보일러를 켜고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돼 있었어. 근데 이것들이 다 자꾸 뭐 되는 거야? 하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슬슬.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도 옛날에는 직접 그 자동차를 타고 시동을 걸어야 됐었잖아. 근데 요즘 자동차들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야 시동도 걸고 끄고 뭐 이런 거 알아? 응.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이른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이제 요 사물 인터넷들이 점점 발달하면 우리 옷, 뭐 신발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이렇게 도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뭐야 일상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지만 이것들을 적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41쪽에 보면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앞서가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차들끼리 차와 이렇게 정보를 계속 이렇게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정보를 주고받는데 처리 속도도 빨라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무선 연결망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이런 요소가 제대로 잘 갖춰져야지만이 그 자율주행차가 성공적으로 우리 생활에 이제 작동할 수 있게 되지 않을 작동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진법이다, 십진법이다, 오진법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이장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또 쭉 나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책이 다른 책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내용들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런데 쌤이 보기에 이 책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들이 시원시원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런 편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전반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상식들 이런 것들을 쌓는다라면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딩 하는 사람 있어? 학교에서 저요? 했어요. 했어요, 학교에서만? 저도. 어? 저 그 컴퓨터 어. 학원 가서 해봤어요. 학원 가서 해봤어? 승훈이는? 저 집에서 배웠어요. 집에서 배웠고, 준원이는? 코딩 어? 실컷 시간에 배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그 배운 거 외에 너네들이 직접 뭘 이렇게 그 코딩을 해본 게 있어? 코딩 프로그램을 짜서 뭘 만들어 본 게 있어, 혹시? 저 그거 해봤어요. 뭐, 지훈이 뭐? 뭐 게임 같은 거 그 그, 클릭하면은 어, 뭐 1 더하기 1 나오고 뭐 잡쓰면은 마저폰 거 나오고 또 음. 누르면은 뭐 곱하기 그런 거 계속 나오고 근데 그러는데 지금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지훈이가 그거를 이미 나와 있는 걸 네가 따라해 본 거야? 아니면 네가 새롭게 만들어 본 거야? 그냥 심심해가지고 직접 생각해서 직접 그런 생각해서 거 지훈이가 만들어 봤다? 프로그램 있길래 그거 해봤어요. 만들어 봤고. 승훈이는? 저는 직접 만들진 않았는데, 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뭐, 자동으로 주식 판매 그런 거 해주는 음. 그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좀 고쳐봤어요. 만들어서 있는 걸 고쳐봤다. 네. 준호는? 저는 엔트리라고 응? 엔트리라고 음, 학교에서 했던 걸 음, 학교에서 해본 것 같아요. 학교에서만 해봤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칼 쓰는 법을 배웠어. 조각칼 쓰는 법을 배웠어. 근데 조각칼을 써보는데 끝내느냐. 근데 난 그 조각칼을 가지고서 뭐 비누를 갖다가 내가 뭐 만들고 싶은 뭐 온숭이를 내가 조각을 해본다던가 그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그 코딩을 하는 것들은 도구야, 도구. 근데 그 코딩으로 내가 뭐를 만들 거냐, 뭐를 만들어 보고 싶을 거냐. 아까 지훈이가 이제 그 집에 3D 프린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3D 프린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D 프린터에다가 저기를 해줘야 되잖아.
뭘 만들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되잖아. 그치, 지훈아? 네? 아니 그거 아니고 어? 그거 그냥 펜처럼 돼 있는 거 잠깐만 그래서 그 3D 프린터가 이거 다시 그,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 네. 근데 네가 뭘 만들 건가, 어떻게 만들 건가, 그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버튼 누르면은 이게 직접 만드는 건데. 버튼만 누르면,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만 나오는 거야? 네. 여기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는 거야? 설정해가지고 어? 이 색깔 나오게 하는 걸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 보통 알아서 그 나와.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 그것도 이제 두 가지야. 이미 있는 뭐가 있어. 의자라든가 뭐 이런 게 누가 짜놓은 게 있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3D 프린터가 제작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를 자기가 그걸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에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새롭게 뭐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한 흥미와 욕망, 그리고 머릿속에 아이디어, 이런 게 있는 사람은 그쪽 분야의 것들로 갈 수 있는 거고, 아예 전문 분야로 갈 수 있는 거고, 꼭 전문 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직접 뭐해? 만들어서 줬다. 그러니까 조각가가 목수가 남의 돈 받아가면서 돈 버는 그런 목수가 있고, 내가 돈 직업으로 목수는 아니지만 집에 필요한 거는 내가 DIY 직접 내가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예 나는 그거 만들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목수 불러다가 내가 필요한 거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내가 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마찬가지란 거지.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부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남들이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예 짜주는, 그래서 돈 받고 짜주는, 직업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직업으로 하진 않지만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직접 뭐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취미로라던가 아니면 내 생활에 쓸모 있는 걸로 만드는 거라던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돈 내고 사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세 가지 길 중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갈 거냐라는 것들. 결국은 이게 다 마찬가지야. 노래도 마찬가지지. 노래를 잘 불러서 직업으로 해서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사람. 나는 그냥 돈 받고 노래 부르고 공연하진 않지만 그냥 나 혼자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 난 노래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돈 내고 가서 남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노래를 뭐 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래서 모든 걸 다 자기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컴퓨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또 어떤 역량을 키워갈 건가, 어느 정도 수준 할 건가라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게 정말이야 세계 역사 뒤집어 보기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